중구의 전통시장과 백화점의 상생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이 전통시장 홍보관을 운영하는가 하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합계 6억 원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됩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1월부터 인상됩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2년여 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산복도로의 한 폐교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동구청은 학교 건물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운동장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올해 부산교육 10대 뉴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는 적대적인 관계로 여겨지고 실제로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통시장이 모여있는 중구에서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상생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매장 안에 상품 대신 전통시장 포스터가 보입니다. 16개 시장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시장 탐방을 할 수 있는 지도까지 친절하게 안내돼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장 21개가 모인 전국 최대의 전통시장 밀집 지역 중구. 지역 백화점이 지역의 전통시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백화점 내 공간 한 켠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중구 전통시장연합회와 롯데백화점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홍보 및 관광 정보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화점이 인근의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또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협업하는 등 다양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 갑질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회사도 이제는 많이 한 발 물러났고 저희들도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서로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역 상권을 두고 부산 곳곳서 갈등을 겪어온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이들의 통큰 상생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얼마 전 조정 대상 지역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올 한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년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진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은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 지 1년 만에 규제 지역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됐을 정도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의미입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합산액이 6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됩니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경우도 0.1%에서 최대 0.3%까지 세금 부담이 커지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은 0.6%에서 2.8% 인상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은 당장 1월부터 인상됩니다. 양도세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르고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됩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1주택자가 돼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그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입니다. 앞으로는 양도세를 산정할 때 반영되는 주택수에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이 적용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은 70%로 현재 양도세율 40%보다 30%포인트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 이상 소유자 30%로 각각 인상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기회는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매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에서 각각 140%,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130% 이하, 160% 이하까지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특별 공급 내 일반 공급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늘리고 일반 공급 물량은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투기를 잠재우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달라진 부동산 제도, 내년 주택 시장의 안정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학생 수 급감으로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폐교가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폐교 부지를 잘 활용을 하면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수년째 활용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던 산복도로의 한 폐교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문을 닫은 동구 좌천동의 좌천초등학교. 전체 면적만 8,500여 제곱미터에 지상 4층 건물이 텅 빈 채 놓여 있습니다. 자투리 땅 확보도 어려운 산복도로 여건상 대규모 부지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부지 활용을 놓고 부산시와 교육청, 동구청의 의견이 엇갈려 2년 남짓 폐교 당시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폐교 부지는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부지 활용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우는 것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어르신들 건강이나 복지, 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건물이었으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도 좀 활용이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바람에 따라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주민복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동구청의 의견이 최종 선택된 겁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녹지 확보를 위해 운동장에 공원이 조성되고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90면 규모의 주차장도 들어섭니다. 또 4층 규모의 건물에는 교육과 예술공방, 체육시설 등으로 채워질 예정인데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좌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게 저희들이 관광 자원화해서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폐교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여유롭지 않은 탓인지 거리마다 울리는 구세군들의 종소리도 잘 못 듣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모금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한낮 도심거리,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구세군 자선단비는 여러분의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에게 지금도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인파가 비교적 많은 곳이지만 모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시간이 다 돼서야 자선 냄비 앞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 모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주머니에 넣어둔 지폐를 꺼내 빨간 냄비에 넣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지만 올해도 이웃돕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뭐 똑같은 마음이죠.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게 좋죠. 국가적 재난이니까 견뎌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기에 적은 금액이지만 힘을 보탭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받아요. 내 나이가 오늘에 68인데 그래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지난해 120억 원을 모금한 구세군은 올해는 25% 감소한 90억 원을 모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시민들이 또 계셨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금액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 격상으로 당초 전국에 설치됐던 320여 개의 자선 냄비는 250여 개로 줄었습니다. 거리 모금의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올해는 비대면 디지털 모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한 제로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코로나19에 대비한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모금이 조금 어려울 걸로 예상해서 뭐 디지털 모금이라고 저희가 지금 그걸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모금 작년에도 후불교통 카드로 현장에서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번에 좀 다른 부분은 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 QR코드는 현장과 비대면에서 온라인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금 방법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구세군 모금 활동은 오는 31일까지 거리 모금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며 생존과 싸우는 취약계층은 올해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부산교육 10대 뉴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교육청 SNS를 통해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교육 지원 정책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고교 무상교육 시대 돌입, 3위는 부산 미래형 학교 만들기가 선정됐습니다. 또 공교육 혁신 강화를 위한 노력과 16개 국군 진로교육 지원센터 구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시가 28일 제약 바이오 기업인 주식회사 바이넥스와 의약품 제조시설 증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바이넥스는 사하구 장림동 본사 증설 투자에 443억 원을 투입하고 43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본사 건물에 인접한 제조시설은 연면적 13,00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1월 착공해 2022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여행을 먼저 가고 싶네요. 답답한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좀 이렇게 좀 마음을 편히 갖고 조금 힐링을 한다고 그래야 하나요? 식구들하고 답답한 일상생활을 좀 벗어나서 그렇게 좀 다녀봤으면 해요. 저희는 김 생산 공장을 하고 있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전시회나 상담회를 많이 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면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전시회나 상담회를 더욱 많이 다녀서 김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마스크 벗고 친구들이랑 편의점에 앉아서 맥주 먹고 싶습니다. 뭐 택시는 이제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네요. 거리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요. 뭐 이제 나이도 그렇고 이제 또 거리가 완전 시원찮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좀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게 낫다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똑같겠지만 여행이지 않겠어요? 제가 원래 한 번도 스키장을 안 가봤는데 올해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가볼 수 없었는데 코로나19가 끝나면은 한번 스키장을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한번 운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